참여연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수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명예교수를 맡고 계시고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계신 이광윤 부원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연TV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국토 공간 계획과 행정체계 개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려 합니다. 사실 그 교수님께서는 법학을 전공하고 계셔서 법학을 전공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국토 문제에 이렇게 해박하실까 궁금했었는데 교수님께서 행정법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행정이라 하니 결국 국가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특히 또 국토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시라 대한민국의 국토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에 의하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국토 개발하는 뭐 이렇게 경제 개발 계획, 또 국토 개발 계획, 종합 계획 이렇게 있었는데 그 벌써 이 국토 종합 계획이 지금 5차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5차 국토 종합 계획이 2020년부터 40년까지인데 이 어떻게 국토 종합 계획 5차가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속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그런 성과를 누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LP 존스하고 401조에 보면 한국을 하드 스테이트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하드 스테이트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경선국가, 즉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것보다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하드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거기에 비해서 소프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서남아시아 쪽에 경제개발 계획은 세우지만 잘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그런 나라를 연성국가 이렇게 분류를 했었죠. 그 대표적인 그 하드 스테이트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그 수출 목표도 초과 달성해가지고 목표를 수정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IMF를 계기로 해서는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안 하니까 지금 현재는 국토종합계획이 최상위 국가계획이 돼 있죠. 그 위에 사실은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거를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지금 현재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걸 뭐 국가개발계획이라고 한다든가 이 국토종합계획보다 좀 상위의 비전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를 이렇게 이끌 만한 그런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법적으로 봐도 경제개발 계획 같은 것을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예산안에 붙여가지고 법률안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뭐 법적인 뭐 틀도 없었어요. 사실은 뭐 그냥 계획 이름 붙였지 그냥 뭐 훈령에 가깝달까 뭐 그것도 아니고 뭐 정리 뭐 이래가지고 그냥 목표만 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떤 법적인 구색을 갖추는 데는 좀 약했는데 그것이 이제 추진 과정이 그렇게 되면은 책임 소재 문제라든가 참여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국회에서 통과하면 최소한 그 나라의 정치 질서가 다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그런 장점이 있는데 좀 아쉽죠. 그러나 뭐 현재는 이 국토종합계획이 뭐 가장 상위 계획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국토 종합계획이 지금 제5차 계획인데 현재 지금 정부에서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개 어떤 걸 하겠다는 것은 뭐 잠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현재 오리무중입니다. 뭐 안에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이게 국토종합계획을 할 때 무슨 뭐 초광역 지역 이걸 갖다가 육성한다 그래가지고
인구 500만 정도의 덴마크나 뉴질랜드 모형으로 한 5, 6개 정도 초광역권을 마련한다는 골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학술 대회를 이제 계획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점이 있습니다. 이 국가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지금 제일 큰 그 경제 집적 단위가 보스턴에서 네.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워싱턴까지 내려가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세계에서 최대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도 한 5,700만, 뭐 6천만 이렇게 되고, 그러나 인구보다도 하여간 경제 규모가 제1위고, 그 다음 경제 규모가 큰 데가 이제 일본이 되겠는데, 일본은 그전에는 뭐 동경권, 오사카권 이렇게 나눴어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메가시티 개념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동경, 나고야, 오사카 이걸 다 합하고 또 앞으로 계획은 후쿠오카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하나의 리전으로 일본 그 경제 생산의 중심부로 이제 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서쪽에 중국에 보면은 이게 장강 지역, 장강 삼각주라고 하는데 상해, 항저우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은 무려 인구가 2억이나 돼요. 2억이나 되는데 거기 생산량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남한의 이 한국, 이 한반도의 남쪽 이 안에서 또 5, 6개 이렇게 잘라가지고는 도저히 뭐 장강 삼각주나 미국의 그 보스턴, 워싱턴 축이라든가 동경, 후쿠오카 축이라든가 이거는 경제 규모가 우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인구도 우리가 너무 적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유럽을 보더라도 유럽의 그 경제 생산량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라인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암스테르담부터 쭉 밀라노까지 내려오는 그 선입니다. 그 선에서 멀어지면 소득이 떨어져요. 그 선에서 약간 멀지만 그래도 소득이 높은 지역이 두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파리하고 또 하나는 뮌헨이에요. 그 파리 뮌헨을 연결시켜가지고 그 이제 코리도라고 불리는데 그 라인강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거기다가 이제 연결을 시키면 하나의 리전으로 본다는 거죠. 네. 유럽의 센터죠. 그 유럽의 센터도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고 그것의 그 경제 생산량 아웃풋이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 6개 이거 나눠가지고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이걸 갖다가 뭐 크게만 하면 좋은 것이냐, 오히려 좋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데 그것이 규모가 크게 되면 우선 이점이 있습니다. 네. 뭐냐 그러면 중복 투자를 피한다는 거예요. 중복 투자를 피하고 그럼 중복 투자를 피하는데 우리가 안 갖고 있는 건 어떡하느냐. 그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고속철도가 하는데 네. 고속철도가 그걸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철도가 지금 중국에서는 곧 400km로 상용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450km까지 자기들이 최고 스피드를 냈는데 근데 이미 프랑스의 떼제베 같은 것은 548km인가? 이걸 최고 속도를 냈고 네. 상용 자체가 지금 뭐 350km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중국의 상용 속도 지금 곧 도입될 400km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더 앞서는 못 가서
400km 정도는 이게 속도가 나와야지 지금같이 서울 부산이 2시간 반 넘게 걸리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는 이게 그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 투자가 또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복 투자를 안 하면서 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혁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에 있어서 최상위 그 단위에 속하는 도단위, 네. 특별시 단위 여기 보면은 지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네. 처음에 이제 제주도 네. 제주 특별자치도가 나왔는데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왜 필요한 거죠? 그쵸. 네. 그런데 뭐 앞으로 경기도를 갖다가 이걸 뭐 분도를 해가지고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 뭐 이걸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구상도 지금 얘기되고 있고 이거는 그러면 무슨 특징이 있느냐? 너도 특별하다고 그렇죠. 하면은 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죠. 야,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이거는 곤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행정구역 개편도 좀 우리가 반성을 앞으로 좀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저항이 심하니까 그런 거는 그대로 그냥 일단은 놔두고 그건 장기 계획에다 맡기고 기능별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예를 들면 고속철도 얘기했는데 네. 고속철도 같으면은 이게 뭐 한국의 철도공사에서 통일적으로 철도 행정을 한다든가 전국에 같이 해야지 서울 부산이가 1시간 내로 이제 앞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뭐 도 단위로 나눠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저 부분은 우리가 하고 그러면 이게 곤란한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반도체 공화국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보면은 지금 SK 하이닉스 용인 공장이 3년간 아무것도 못 했어요. 한 삽도 못 뜨다가 인재 공사 막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건 못한 겁니다. 그거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공화국이면 반도체 행정 그러면 그런 반도체를 맡는 기관 하나 만든 겁니다. 거기서 통괄적으로 행정을 하면은 뭐 지방자치단체 상관없이 거기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통이면 교통, 뭐 교육이면 교육, 교육 이것도 지금 뭐 교육감 선거 뭐 정치적으로 말이 많잖아요. 교육이 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권이야말로 이게 평등하게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인데 그걸 통일적으로 해야지 왜 교육을 갖다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의료 분쟁, 의료부도 마찬가지고 의료도 어디서 통일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걸 갖고 자꾸 지방에서 뭐 균형되게 이걸 뭐 분권화 하겠다. 뭐 지방대학 육성하자 그러는데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에 지나가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수도권에서 유학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당연히 졸업하면은 자기 고향으로 오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의과대학의 학생 수를 늘려봐야 그 사람들은 출신이 수도권이니까 이리 오지 그 지역에 그 의료기관을 설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무슨 통합을 해가지고 뭐 인사 교류를 시킨다든가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지 지금과 같이 지역별로 나눠 먹기 이렇게 해서는 이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뭐 통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한 분야들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될 반도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왜 경기도만 반도체 하느냐?
우리도 하자. 그럼 뭐 전라남도도 하고 경상남도도 하고 경상북도도 하고 전라북도도 하고 다 하면 이게 반도체가 됩니까? 인력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고 물은 어떻게 공급을 하고 전기는 어떻게 공급이 되고 그런 게 다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력과 전기와 물과 이런 것들이 아주 기초적으로 필요한데 그걸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야지. 그거 왜 거기만 있나? 거기만 있다고 걱정할 거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이게 1시간 내로 다니면 그거 금방 갈 수가 있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이걸 뭐 지역을 나눈다.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인천항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좋지만은 이것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 조건 자체가. 그러면 항만은 대형 항만은 뭐 부산항 그러면 부산항에서 그러니까 뭐 신항 부산 신항 그런 건 좋은 거죠. 그 기차로 수송하면 됩니다. 또 뭐 고속도로 확충해가지고 수송하면 되죠. 그 전국을 한 단위로 움직여야지. 거기다 여기저기 항만 건설한다고 배도 잘 접안하기도 어려운 서해안에다가 대형 항구를 만들겠다. 그러면 자원 낭비죠. 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항만이면 항만 이걸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관을 만든다든가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능별로 중점을 두어야지 무슨 지역별로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국제적인 경쟁이 크게 붙고 있고 국경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카나다 밴쿠버에서 시애틀 해가지고 포틀랜드 해서 유진까지 내려오는 그 지역을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규모가 앞서 예를 든 것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거기는 카나다, 미국 사이에 국경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공동 뭐 주민에 대한 어떤 주민증 이런 것도 발급하고 말이죠. 그 협력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 국경 넘어서 일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유럽에도 보면 스위스, 뭐 프랑스, 독일 사이에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국경 넘어서. 그러니까 근데 밴쿠버하고 시애틀하고 가깝잖아요. 얼마든지 그게 한 덩어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뭐 멕시코하고도 가능한 거고.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결국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선양 그리고 다롄이죠. 다롄, 그 신의주, 평양 이래가지고 뭐 함흥, 청진 이건 묶는 겁니다. 네. 그 지역이 앞으로 이것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돼요. 중국 그 남만주 지방에 그 물자들이 말하자면 항구, 동해안을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도 지금 3개국에 걸친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그 굉장히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시사 받을 수 있는 거고 좀 큰 단위를 생각해야지 뭐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5개, 6개 또 제각기 특별자치도 이거는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네. 왜 커야 되느냐? 그거는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죠. 기능별로 연결시키고 필요한 거는 이동을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철이 최소한 400km 이상은 달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거 확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하나 그랬지만은 처음에 이제 생각한 거는 이제 2개죠. 뭐냐면 수도권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남해안 벨트로 봤어요. 남해안 벨트라고 하는 것은 울산부터 부산 거쳐서 창원 거쳐서 진주, 사천 거쳐서 광양, 목포까지, 광양에서 목포까지. 이 지역은
뒤에 지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뒤에 배경이 있다는 것은 산 자체가 이제 관광 자원이 된다는 거고, 앞에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큰 항구들이 있죠. 그리고 공업지대들도 많고, 해산물도 있고, 관광 자원도 풍부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개발하면 프랑스의 남불 해안, 꼬트 다지르 같이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단위가 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남해안 고속도로가 제일 좋지 않은 길이었어요. 네. 그거 한 10차선, 왕복 10차선 고속도로 내고, 목포까지 쫙. 그 다음에 고속철도 KTX, 거기부터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아주 경쟁력 있는 단위가 지금쯤은 섰을 텐데, 뭐 불경 겨우 얘기하다 그것도 안 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해가지고는 이게 경쟁력 있는 개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전국을 똑같이 전부 분산해가지고, 공공기관들 이전한다고 다 해가지고, 혁신도시들 다 실패했죠. 돈만 들이고, 전국에 땅값만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른데 고속철도 타고 가면 되는 거죠.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예를 들어서 3차 병원이 꼭 뭐 중간에도 뭐 김천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뭐 그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고속철도 타고 뭐 서울, 부산 뭐 하여간 아주 큰 중점 도시에 몇 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다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좀 새로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국제 경쟁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선진국 지위에 이게 확고히 자리를 잡으려면은 유럽 정도하고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유럽의 핵심 지역, 그 코리도라고 하는 그 지역보다 우리가 이기면 되는 겁니다. 2배? 지금 경제력이 2배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몇 분의 1이었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었죠. 네. 지금 절반까지 올라섰어요. 그럼 목표는 유럽 정도, 코리도 정도로 유럽 핵심 정도는 우리가 능가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해야지 메가시티 이거 철진한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고 메가 리전 좀 더 큰 단위 그걸 통해서 경쟁력 있는 경제 규모를 키워 나와야지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돋보이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메가시티는 일반인도 좀 들어보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큰 도시 그 정도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메가 리전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가 리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메가 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메가시티 몇 개 합한 겁니다. 그런데 메가시티 몇 개 합한 것인데 그것이 그냥 영역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서로 보완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메가시티를 몇 개 합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메가시티를 특화된 메가시티들을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자원을 활용하고 인력을 활용하면 훨씬 더 경제적 효과가 좋지 않겠냐. 근데 비단 경제 문제만은 아닙니다.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하나의 중심되는 일종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문화, 요즘 아주 문화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이런 산업 이런 것도 육성해 가지고 그걸 쉽게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지금 뭐 화성에도 신세계에서 지금 큰 리조트 단지를 갖다가 지금 개발한다 그러고
지금 대표적으로 영종도에도 그런 리조트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고속철도가 거기 안 들어간다면 지방에서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급한 거죠. 지금 인천공항에 오는 것도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서 오시는 분들이. 꼭 서울역으로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다시 갈아타야 하니까 그러지 말고